자, 2026학년도 임용고사 대비 기본 이론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1개월간 전체적으로 1차 시험 준비를 쭉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차 준비까지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프리페어 기본 이론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하라고요. 뭐 강사 소개는 다들 알고 오셨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무료 강의 해보시면 합격 전략 설명회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월, 2월 기본 이론반 강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주제로 일단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 보시다시피 중등교원 임용시험은 기본적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올해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내년이 아니네, 올해 10월 달에 접수하고 11월에 이제 시험 보는, 그래서 항상 11월 20일 경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26일 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26일 날 이제 발표하고 연말을 이제 어떤 사람은 아주 신나게, 어떤 사람은 이제 우울하게 보낸 다음에 이제 신나게 보내신 분은 이제 그때로부터 거의 한 달 내에 모든 이제 2차 시험이 전개가 됩니다. 1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은 1교시, 2교시 이렇게 시간이 되는데요. 1교시가 60분 동안 교육학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는 전공 A, B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공이 80점, 그 다음에 교육학이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은 논술형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문제는 한 문제인데 그 안에 문제가 이제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소분되기 때문에 크게 보자면 4개의 문제가 나온다 볼 수 있겠고요. 4개의 문제에서도 또 세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뭐 8개, 10개의 소주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배점은 전체 문항에 이제 20점이 배점이 되어서 이 20점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전공 점수를 쌓아서 총 100점으로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전공 교과목에서의 이제 그 세부 과목들을 소개되겠지만,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교직 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에 해당하는 과목들, 교육학 개론부터 해서 교육 철학 및 교육사,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방법 및 공학, 교육 심리, 교육 사회, 행정 및 경영, 생활 지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범위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영역들이 균등한 비율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과거의 객관식에서는 이 영역들이 균등하였지만 최근에는 교육 과정, 평가, 교육 방법, 교육 심리 약간, 교육 사회 약간, 그 다음에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 이렇게 영역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이제 다행히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2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2차는 일반 교과하고 실기 교과하고 비교수 교과가 좀 비중이 달라요. 보통 이제 국어, 영어 뭐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학교 수업을 하시는 교과들은 2차에 가게 되면 수업 능력 평가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이렇게 해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수업 능력 평가도 이제 교육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이거는 실제 수업안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전공 과목들 영역에서 많이 대비를 해주실 것이고, 교직적성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자체로서 별도의 이제 과목을 개설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불어서 이제 각각의 시도 교육청별로 그 교육의 시책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참고해가지고 교직 정석 심층 면접에 대한 어떤 주제들을 뽑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봤던 대로 12월 26일 날 발표가 나서 1월 22일 사이에 다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교육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실기교과는 실기가 30점, 그 다음에 비교수 교과는 교직적성 심층 면접만 100점이기 때문에, 특히라도 이런 교과들 경우에는 교육학 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좀 1년 동안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은 전개되는 것은 이제 많이들 뭐 시험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학 논술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정리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그 12월 달에 찍어둔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한 어떤 합격 전략 특강 이런 것들로 세 번째에 걸쳐서 나눠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논술 시험이라든가 뭐 논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임용고사에 대한 준비 과정을 이제 소개를 받으시면 좋겠는데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교육학 논술 시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교육학 과목이죠. 교육학 시험이에요. 교육학 시험.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의 주요한 개념과 원리를 알고 있는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현상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번에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지. 법에는 이런 기본 원리가 있어 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틀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해가 있고 그에 기초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도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 그 문제는 또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교육학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의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개념과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요. 가끔은 문제가 정말로 그냥 이건 지식적으로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니? 이 개념 너 뭔지 알고 있니? 설명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가.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단순히 암기식으로 혹은 그냥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냥 개념을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학교의 교육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세요. 교육학 공부를 11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념과 원리를 기억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써라라고 하면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까지는 웬만큼 다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명시적으로 묻지 않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사회학적인 개념을 쓰시오. 교육 심리학적인 개념을 쓰시오. 어떤 맥락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그런 좀 총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것을 되게 최종적으로 쓰는 개념이나 원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맥을 못 잡아서 그걸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개념, 예를 들면 스캐폴딩을 실제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스캐폴딩의 방식이냐라고 묻는 이런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더라도 기억하고 있더라도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로 상반기에는 주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로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도 이제 교육학이 아까 봤던 대로 출제 범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그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들이 기본적으로는 골고루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교사가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 특히나도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변형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어떤 교육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력을 하는 것 관련된 교육행정에 관련된 개념들도 출제가 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보다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런 데 있어서도 아주 오랜 옛날의 어떤 이슈나 주제도 2024년 말에 치렀던 2025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가장 근본적인 얘기들도 다뤘지만 그 내에서도 사실은 구성주의도 나오고 그다음에 교사가 다른 동료 교사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미 존재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활용해서 현실에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관적이고 맥락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학교의 선생님들은 교장이 시키는 대로
로봇가 아니고 스스로 뭔가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교사들끼리 협력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재작년에 나왔던 뭐 컴퓨터 능력 적응 시험 같은 경우에도 CA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학업 능력 평가 시험을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적중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논술을 쓸 때는 개별적인 어떤 논술의 내용 요소로서 크게 보자면 4가지 영역에 있는 주제들이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해 답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글을 완성하려면 이것을 전체적인 논술의 큰 주제와 연결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차로 이제 우리가 후반기부터 넘어가게 되면 단원별 모의고사부터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연결시켜서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서 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식의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출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논술의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에요. 경쟁시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채점이 불가능한 영역인 경우에는 사실은 점수 부여가 어렵고 이로 인한 각종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채점이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막 파고들어서 막 거기 안에 빠져들다 보면 분위기 중점을 잘못 잡거든요. 근데 요 내용들 중에서도 이거는 지나치게 너무 주관적인 내용을 흘러갈 수 있어요. 요 정도 수준까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채점이 가능한 기준이 있으면 채점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정도 수준이야라고 하는 것을 간파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이걸 이제 지금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약간 그냥 총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해 놓고요. 나중에 실질적인 문제풀이라든가 내용 설명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큰 방향에서 각각의 영역별 출제 비중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출제 비중을 아까 봤던 대로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교육 사회학, 생활지도 상단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그래프가 거긴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파트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이해 파트, 교육의 과정, 교육의 방법, 교육 평가, 교육 행정이고, 핵심적으로 이제 요 4가지 파트가 주로 별도의 그 구분된 출제 영역, 주제, 소주제들로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요 영역에 아시다시피 25% 내외의 이렇게 출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아까 봤던 뭐 철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사회학,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심리학 안에 생활지도하고 상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크게 보자면 8가지 파트로 구성되는 것이 요 4가지 파트가 교육의 이해 안에 들어가 있고, 교육의 이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약간 도입부 같은 내용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모아봤자 13%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를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중에 건너뛰어서 그냥 대충 나중에 하면 될까? 사실 그렇지는 않고 요 파트에 있는 내용들이 2, 3, 4, 5파트의 내용들의 가장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특히 기본 이론반 때 우리는 요 교육의 2파트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반 때 좀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내용들 정리하면서 총 4개월 동안 요 크게 5가지 파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대한 교육의 2의 파트가 교육의 과정, 방법, 평가, 행정보다 훨씬 내용량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너무 많아서 시작하다가 끝나거든요. 이걸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줄여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학년도별 출제 영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요술이. 그전에는 객관식으로 있었고, 14년도에는 이제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생활지도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교육 심리 사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2016 20년도까지도 그렇고. 하지만
오히려 교육 방법이나 교육 평가 파트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2020년 정도 기준으로 보자면 이하의 파트들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 과정 방법 평가 행정을 기본으로 해서 가끔 교육 방법이 빠지면 교육 심리학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교육 평가가 빠지면서 뭐 다른 게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변형이 있지만 기본적인 네 가지 파트가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되 특히 기본 이론 반에서는 우리가 교육학의 가진 기초를 우리가 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그 영역별 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뭐 쫙 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오늘 나눠드린 책에 보시면 책의 실물은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 주까지만 이제 프린트로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책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 도비라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각 파트별 첫 번째 페이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을 소개해놨습니다. 여기 오늘 이 부분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했고 뒷부분이 없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데 내용 보시다시피 각각의 영역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잠깐만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는 교육의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심리학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파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교육사회학에서는 기능론적 관점, 문화실조론, 교육의 심리학 파트에서는 비고츠키의 인지발달이론,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이론, 청소년 비행이론, 상담의 기법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교육사회학의 쬐끔 그냥 교육심리학은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교재도 그래서 이해 파트는 교육 심리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과정 파트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한 어떤 개념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 그것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또 조직할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파트가 교육 과정 파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 교육과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뭐가 교육과정인가부터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실제로 이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짠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짤 것인가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교육과정 같은 거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걸로 타일러의 모형, 워커의 모형 뭐 등등의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냥 준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게 바람직한가 재구성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문제 출제가 많고 사실은 내용 보시면 동일한 주제 안에서 출제가 빈번하게 반복됩니다. 이런 말은 달리 말하면 사실은 과거보다 출제 범위가 줄어들고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그것을 반복 출제하고 있는데 다만 이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포인트를 달리한다든가 약간 실천 수준의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적용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이해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 파트도 결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은 아시다시피 구성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를 잘 활용해서 라고 하는 큰 방향이 있죠. 또 그런 것에 기초해서 수업을 설계하는 절차에 대한 모형과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의 학습 동기의 설계 부분 그 다음에 구성주의 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 문제중심 모형, 정착 수업 모형 등이 자주 출제되어 왔고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테크놀로지 기반 우리가 교육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교육 방법론 내용 보면 사실은 뭐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주로 출제되고 있는 영역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초기에는 약간 브로드하게 대략 어떤 것들이 있지 보겠지만 점차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주제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평가 파트는 정말로
내용 범위는 좁은데 문제 출제가 많아요. 너무 좋은 파트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달리 얘기하면 주로는 이제 교육 목표의 성취 정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평가의 기본 과정이 작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활동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평가의 유형으로서 형성평가, 총괄평가, 진단평가 구분하든지, 아니면 중고참조평가냐, 기준참조평가냐, 혹은 능력선정참조평가냐와 같은 개념, 평가의 유형.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도구의 어떤 개발에 있어서 내용 타당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와 같은 타당도나 신뢰도와 같이 평가 도구의 양호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기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컴퓨터 적응 능력, 능력 적응 검사와 같은 새로운 어떤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형성평가, 중고참조평가, 능력, 성장참조평가, 이런 주제들이, 기존의 평가가 워낙에 총괄평가 중심, 그러니까 다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너 몇 점 받았어? 라고 하는 걸 묻는다거나, 그다음에 그런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도 다른 학생들보다 몇 점 더 높니?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상대평가 방식, 달리 말하면 기준참조평가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평가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수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다시 교수 학습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으로 평가의 개혁 방향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행정 파트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보통은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교장이나 교감이 시킨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 학교의 개혁 방향보다 교사들이 주도적인 주체가 되어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방식이고, 그만큼 학습자들이 자율적인 어떤 주체로 성장해야 하는 만큼 교사들도 자율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행정의 방향을, 올바른 행정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론들과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조직의 어떤 특성에 대한 문제, 학교라고 하는 조직은 관료제 조직인가 관료제 조직이 아닌가를 묻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공식 조직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공식 조직도 중요하다든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완결합체이기 때문에 또 학교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한데, 기존의 행정가라고 하는 교장의 지도성도 중요하지만 교사들도 자율적인 지도성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지도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학교에서는 다양한 어떤 연수, 달리 말하면 장학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연수할 때, 어떻게 장학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자율적이고 능력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고 협력적으로 학교 교육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수와 장학의 방법들이 특히나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학교 운영위와 같은 형태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좀 더 자율적이고 이 다양한 어떤 교육이 가능한 단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교육행정학 파트가 사실은 내용이 많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당장 자신의 교육활동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배경적인 지식과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로 묻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모든 영역들이 크게 보자면 우리가 강조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에 맞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묻고 있는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되실 분들 커리큘럼 안내 드리면, 이제 2025년에 연간 강의 커리큘럼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 2월 달에 기본 이론 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심화 이론 이제 하게 됩니다. 기본 이론 하고 심화 이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가 보통 다른 데 가면 기본, 심화 하고 보통 여기가 이제 기출이 들어가거든요. 기출 분석. 근데 여기에서는 저는 기출을 베이스로 깔지만 앞에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영역별로
이렇게 그냥 원래 개론서에 있는 것들 약간 정리해가지고 이제 공부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요걸 기출 바탕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장의 이슈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정책의 방향이 어떻고 현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요 논의거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정책 당국에서 추진되고 있는가를 알고 그런 것에 맞게 좀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어서 그래서 주제별 실전 이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다 우리가 시험에서 직접 보게 될 그런 주제들을 소개하면서 앞에서 다루었던 기본 심화 이론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런 주제 형태로 주제별로 정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크게 보자면 이제 어쨌든 큰 교육학을 다루는 어떤 포커스라든가 뭐 어떤 내용 수준이라든가 깊이를 조금씩 달리해서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다각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크게 보자면 교육학 내용을 1회독, 2회독, 3회독 하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본 심화 이론 다룰 때도 일부 기출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실전 이론에서 기출을 전격적으로 포함시켜서 기출은 충분히 또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여러 번 다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사실 거의 이제 준비가 여기까지 하면 그냥 자기가 적용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은 준비가 끝났어요. 하지만 이거를 실제 문제 형태로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문제를 풀어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바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영역을 쪼개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제에서는 교육 심리학과 교육 사회학 파트 정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 영역별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10점 모의고사로 옵니다. 하프 모의고사로. 여기 뒤에 가게 되면 20점 모의고사. 그래서 단계별로 가면서 조금 여러분의 능력을 높여갈 것이고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는 우리가 만들어보는 이런 형태의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 1, 2월, 심화 이론반 3, 4월, 실전, 주제통합 실전 이론반 5, 6월, 그 다음에 영역별 모의고사 7, 8월, 그 다음에 90, 11월은 최종 통영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전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파이널 특강은 여기 한 달 전체가 아니고 사실은 마지막 한 주. 요거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주 때 마지막 이제 흔히 핵심 찍기 특강이라고 하는 이제 최종 마무리 특강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11월 22일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갔다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직 적성 심층 면접 특강 같은 거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일정은 요거가 이제 12월이라고 됐는데 어쨌든 1차 시험 끝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요거는 빼고 앞에 나온 11월까지의 전개 과정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입니다. 오늘 하게 될 이제 1, 2월 기본 이론반이 바로 여기 프리페어 영역별 기본 이론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전체적인 이제 왁구를 짠다고 할까요? 교육학의 전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어떤 것들을 주요한 관심 주제로 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대로 크게 5개의 파트로 이제 나누어서 전개를 합니다.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뭐가 중요해요? 한번 듣는 거 복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강의는 어떻게 보자면 뭐 요즘 흔히 그 중고등학교 학원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 쪽이라든가 여러 학원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워낙에 우리 임용 쪽 선생님들이 알아서 공부를 잘 하신다라고 다들 생각하셔갖고 이 임용 쪽 학원에서 많이 안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올인원 반? 뭐 무슨 뭐 그죠? 뭐 올 케어반? 뭐 이런 개념으로 오늘 이제 2시까지는 강의를 하고요. 강의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듣고만 있겠지. 아무리 이제 마음속으로 같이 호응하면서 듣더라도 어쨌든 수동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집에 가서 내가 혼자 복습해야지라고 하면 오늘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맥이 딱 풀리고 가다 보면 또 유튜브도 보게 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그냥 현장에서 당일 복습 시간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당일 복습 시간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한 거 듣고 그것을 묻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볼 거고요. 어쨌든 복습 시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학원에 오시면 10시에 오시면 4시까지 있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부를 잘 하시면 조금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점심은
2시에 끝난다고 했지만 이제 1시 50분 정도에 끝나면 40분 정도 쉴 테니까 그때 잠깐 간단하게 샌드위치, 김밥 이런 거 드시면서 간단하게 드시고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진행을 하면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기본 이론반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한다.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겠고, 교재도 우리 교재는 그 단계에 맞게 각각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책에서는 총 한 500페이지 되는데 요 500페이지 정도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반은 이제 3, 4월 되는데 3, 4월이 되게 되면 어떤 내용 중심으로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심화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을 합니다. 근데 기본 이론반 했던 거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기본 이론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요약 정리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더 알아둘 거 한 스텝 더 들어갑시다 하면서 심화 이론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자연스럽게 기본 이론 복습되면서 심화 이론도 어느 부분에서 이런 심화 개념과 이론이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학의 구조를 재구조화하고요. 이에 맞춰서 이제 이건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뭐 별명을 랩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김밥 쌀 때 어떻게 해? 단무지 넣고 계란 넣고 시금치 넣고 시금치 싫으면 오이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하나의 김밥으로 싹 싸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시험에 출제하게 되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런 맥락에 맞는 어떤 현장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다루면서 이 개념이 교육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교육방법에 이런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이 또 평가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주제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현장 적용형 문제 대비에 특히 포커스를 두고 교육 정책의 방향이나 학교 현장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이슈 중심으로 앞에서 기본 심화에서 다뤘던 거 플러스 알파도 또 있을 거예요. 기본 심화 이론에서 없었는데 요즘 또 다시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주제들까지 엄선해가지고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3권에서 다루게 됩니다. 교재 분량은 한 500, 500, 30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역별 모의고사를 봅니다. 영역별 모의고사 때까지는 아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과 이론이 완전히 붙박혀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주관식과 객관식의 가장 큰 차이는 객관식이 이미 보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기에서 고르면 돼. 내가 기억이 안 났다 할지라도 주어진 보기에서 가장 적합한 걸 고르면 되지만 주관식 시험은 보기가 없기 때문에 내 순수하게 머릿속에서 뭐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영역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개념과 이론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형태는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는 서론, 본론, 결론을 포함한 형태의 10점 모의고사를 제공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첨삭과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을 점차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실력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에서부터 진정한 강사의 실력이 적중 능력이 이제 발휘되는 그런 시험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재는 따라서 이제 앞에 이론 파트까지는 교재를 나가고요. 모의고사 파트부터는 매주 그때 만들어지고 이제 검토된 이제 이런 유인물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 교재는 그렇고 기타로 이제 앞선 이제 이론 파트에서도 계속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프린트물이 나가고 그 다음에 뒷선 파트에서도 기본 유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이렇게 교재가 분량이 많잖아요. 이거를 이제 6월 정도 되면 7월부터 여러분 공부할 때 쓸 수 있도록 압축된 교재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로 나가기도 할 겁니다. 개인 노트로 이제 필기 노트 같은 거, 요약 노트 같은 거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나갈 그 필기 노트를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진행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기본 이론만 강의 소개시켜 드리면 각각의 강의마다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2번씩 강의가 진행됩니다. 아까 봤던 대로 10시에 오셔서 오후 4시에 가시는 시간 타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진도는 교육의 이해가 1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1월 28일까지 해서 각각이 진도가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다음 올 때 어디까지 예습해 오세요. 뭐 이런 얘기는 그때 강의 때 말씀드리겠고, 대략 이제 이런 구조로. 대략 이제 우리 교재를 하면 한 30페이지? 25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범위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오늘 바로 이제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아직 오늘은 이제 복습 시간 운영 안 하고 이제 일단 헤어지는데 내일부터는 끝나고 나면 복습 퀴즈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 모의고사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의 몸속으로 체화시킬 수 있는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오시기만 오시면 돼요. 오시면 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9. 주차에 뭘 실시해요? 모의고사 실시합니다. 이때 이 모의고사는 상반기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충분한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진도에 맞게 진행을 하고요. 후반기부터는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이때는 전범위 모의고사로 이제 볼 겁니다. 영역별 모의고사 반 때부터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실시하는데 이건 실시는 언제 하냐면 강의가 끝나고 오후 4시에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쭉 끝나고 나서 언제? 3월 3일날 오세요. 시험 보러. 그래서 그때 또 마찬가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범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오실 때 뭘 이제 하시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예습은 될 수 있으면 초기 공부하실 때는 예습보다는 복습에 중점을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예습을 너무 중점을 두시다 보면 약간 포커스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예습은 몇 번만 30분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강의하니까 각각의 강의 날에 앞서서 아침에 일찍 오셔갖고 30분 동안 보시던지, 집에서 전날 30분 동안 보고 오시던지, 뭐 하고 오면 되냐면, 전체적으로 가볍게 읽어보면서, 이번에 이번 강의 다룰 전체적인 주요 주제 내용들이 뭐고, 일단 세부적인 뭐 서술문 다를 보지 않더라도 큰 제목만이라도 무슨 개념, 무슨 이론 하는구나, 대략 어떤 식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교재에도 보시면 앞부분에 한판 개념 지도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 지도가 약간 소개가 돼 있습니다만은 요걸로는 좀 부족할 것이에요. 요거는 이제 큰 어떤 흐름 보시면서 보시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각각의 강의 진도에 맞춰서 주요적인 전체 흐름과 개념, 주요 개념 어떤 내용을 이번 강의 때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냥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략 뭐 하고 오는구나, 마음의 준비, 머릿속에 약간 배경 지식의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오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과거에 뭐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거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오는 거. 그래서 크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그런 예습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예습의 결과를 만들어낸 결과물은 대략 그냥 메모 형태로 여러분들 그냥 조금만 이렇게 약간 B5 형태의 뭐 메모장 같은 거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포스트잇 같은 데 써도 되고,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뭐 다루고 뭐 다루는구나, 이거 뭐 꼭 이렇게 예쁘게 써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보고 오는. 그것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줄 긋는 거에만 익숙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는 쓰는 거가 되게 편해져야 돼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아마 펜 잡고 종이에다 글 쓰는 거가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직 우리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근육 자체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쓰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 막 아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형태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고 나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열심히 듣고요. 앞에서 이제 예습을 하고 오라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가 못 알아먹는 얘기를 오랫동안 하면 졸리거든요. 근데 제가 대략 무슨 얘기 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의 기대를 갖고 오셔야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와서 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에서 복습을 일단 하고 가십니다. 4시간 강의 들으면 이걸 4시간 동안 복습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너무 복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은 우리 강의 들었던 거에 최대 절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식으로. 그래서 당일 강의를 4시간 했으면 최대 2시간인데 아까 봤던 대로 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시는 분은 밥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와서 뭐 옆에서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갖고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공부 바로 하시고,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한 30분 쉬었다가 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뭐 짧으면 1시간 정도 와서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고, 막 강의할 때 막 빨라서 이제 제대로 안 읽어봤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제 오늘 했던 거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뭘 드릴 거예요? 복습 퀴즈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 퀴즈를 그 자리에서 풀어보면서, 풀면 채점을 해드립니다. 채점 해보면 틀린 게 나오겠죠? 답을 안 알려드려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 책 보면서 다시 한번 틀린 거 왜 틀렸을까? 답이 뭘까? 생각해봐서 답 찾아보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복습 퀴즈 푸는 거가 결과물이고 이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시죠. 집에 가시면 이제 5일의 시간이 남는데 5일 전체를 공부만 이제 초반부터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4일 정도는 공부하시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든가 다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수험생을 해보면 알겠지만 기분 땡긴다고 몰아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오히려 더 빵꾸 나요. 그래서 아주 정기적인 어떤 리드미컬한 방식으로 그 일정을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4일만 공부하시는 걸 생각합니다. 하루에 1시간, 많아야 2시간. 쌤 더 할래요. 아니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전공하셔야 돼요. 교육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도록 하는 커리큘럼 좋지 않은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정도 여러분이 분량을 가시면서 그 주에 공부했던 내용, 강의했던 내용 리뷰하시는데, 이때 리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했던 거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게 되면 조금 덜 적극적인 학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뭘 드릴 거예요? 복습 노트라는 걸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는 문항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풀어보고 정답지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 채점한 다음에 틀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거치시면서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을 이렇게 많이 안 드릴 거예요. 1시간, 2시간 정도 만에 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최대한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그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보고서 같은 거 써보면 알죠? 시간이 1시간이 주어졌을 때랑 내가 한테 3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랑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때도 일의 집중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이렇게 시간 제한 걸어놓고 이 시간 내에 반드시 이거 해낸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치열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셔야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뭐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어보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니까. 더불어서 이번에 한 번에 이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기억하려고도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공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막 외우려고 시험 보기 직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간 내에 최대한 그것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점검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 때, 그때 다 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안달복달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4일을 보내시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빠져먹었네요. 여기 하나 추가. 아까 잠깐 봤던 형성평가. 형성평가를 언제 봅니까?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오자마자 시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중에 복습을 쭉 하고 오면 마찬가지 풀 수 있는, 그러나 약간 거기서 100점 맞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의 이제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형성평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성평가는 여러분들이 복습 노트를 해왔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제 복습을 잘해온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결과물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목표는 뭐다? 형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시험의 방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대로 월말에 월간 모의고사 4주 간격으로 월요일 오후 4시에는 월간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이론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혹시라도 저 선생님이 1, 2, 3, 4월 달에 강의 듣고 5, 6월 달에 저 강의 못 들었는데 와서 봐도 되나요? 네, 와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차는 이제 추후에 안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시고, 월간 모의고사 실시하고 해설 강의도 포함되니까 와서 모의고사 1시간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해설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 뭡니까? 시험지 제출하면, 피드백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저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부분들은 개별 상담 신청하시면 그냥 언제라도 시간 맞춰서 상담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단지 강의를 듣는다는 것을 와서 그냥 남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는 시간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정말 같이 템포를 맞춰가지고 호흡을 맞춰서 같이 뛴다. 열심히 한번 내가 2달 동안 전력을 한번 해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교육하게 100% 여러분이 막 다른 활동도 못하고 다른 영역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하면 너무 올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 빵꾸가 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잘 조절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첫 번째 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